네, 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오늘은 저위험 상품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그냥 상품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혹할 만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공부하실 분들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경제 상황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4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지루한 얘기니까 짧고 빠르게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2024년 4월 기준으로 통계가 4월까지 나와서 4월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촬영하는 일자는 5월 30일입니다. 예금의 평균 금리를 보니까 4월 기준으로 한 3.5% 정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 은행 찾아갔다 이러면 3.5%가 뭐 평균이겠는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4%짜리 예금도 있는데 기본 금리가 한 3% 초반대고 4% 받으려고 하면은 광주 주변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3.5% 정도가 평균이에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위험 상품들은 요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투자 기초편에서 얘기했는데 위험 등급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져 있거든요. 이건 영상이 좀 뒤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첫 번째 얘기할 거는 3.5%가 기준이다 지금. 두 번째 얘기할 거는 그럼 금리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은 아주 많은 자료를 보고 밥 먹고 그것만 해가지고 금리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을 하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많은 걸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본업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생각해 볼 만한 난이도 낮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연합뉴스에서 천천히 서둘러라,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의 중요한 지침 해가지고 뉴스 타이틀이 나왔는데, 간단한 걸 보면은 금리 인하 너무 이르면 물가, 환율, 가계부채, 집값이 불안하다. 그럼 반대로 너무 늦으면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고 부동산 위기가 있을 것 같다. 이상하죠? 내려도 문제고 올려도 문제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4년 5월 상황이 올리기도 좀 그렇고 내리기도 좀 그렇다. 하반기에는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매달 얘기할 때는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뭐 하반기, 연말 이 정도쯤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2년 전에도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안 했고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쏘지도 않았고 이런 변수가 없었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변수가 생기면 금리나 이런 것들도 예상이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1회인가 연속 동결일 거예요. 미국도 한 5, 6회 정도 지금 동결한 상태예요. 꽤 오래 지금 고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위스에서 5월 30일 기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버렸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물가 목표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이제 내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좀 특수한 경우 말고는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는 거랑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올리고 캐나다도 올리고 영국도 올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내린 국가가 생긴 거예요. 여기 말고도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 포함된 선진국 같은 국가가 지금 내렸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세 번째 포인트였고, 네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미국에서 GDP 성장률 잠정치를 1.3%로 하향했어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1.3%로 하향했다, 이게 뭔 얘기냐면 GDP 성장률 발표를 할 때는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 속보치가 있고 잠정치가 있고 확정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GDP가 어떻게 되는지가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빨리 발표하는 게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맞다 이런 잠정치 발표하는 게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발표를 하는데 속보치보다 지금 나온 잠정치가 하향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죠. 물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리스크는 없겠지만 이 뉴스를 보고 금리를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갑자기 퀴즈예요. 공부 안 한 분들 모르겠죠? 수강생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좀 연결을 해보자면 개인 소비가 둔화됐단 말이에요. 돈을 안 써요. 자,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을 안 해요. 심사원 고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건을 안 사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기업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해요. 자본주의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런 고통들을 계속 받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거예요. 물가 잡을 때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GDP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쓸 수 있었는데 90만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돈 쓸 수 있는 게. 근데 대출 이자를 낮춰줘서 대출 이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좀 생겼네. 그럼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겼으니까 개인이 다시 소비를 하고, 소비하니까 그 기업에서 또 이제 물건들 많이 팔고, 물건 많이 파니까 신입사원 고용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좋은 영향이에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공부가 좀 되셨나요? 매달 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저위험 상품들은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금 금리가 한 3.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입해볼 만한 상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5월 31일 기준으로 교보증권에 ELB 5.7% 특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특판 같은 경우는 ELB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선착순이기 때문에 금방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시고, 안지양 블로그에도 써놨으니까 블로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좀 해볼만 하다 이러면은 소액이라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장외채권이에요. 장외채권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블로그에 써놓은 24년 6월달, 그러니까 5월 31일 기준 6월 장외채권 리스트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큐온 캐피탈 이런 데가 5.6% 정도고 신용등급 A 등급이에요. 키움증권의 삼척 블루파워 이런 데도 5.6% 정도고 신용등급이 A 플러스예요. 투자기간이 좀 다르죠. 이런 상품들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근데 이런 캐피탈이나 삼척 블루파워나 이런 데가 은행 예금금리 3.5%보다 한 2% 정도 많이 주는 이유는 이런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들, 돈 빌려주는 회사들이 건설이나 이런 데도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 건설사들이 금리가 높아서 건설사 망하거나 이랬을 때 돈을 못 갚을 확률이 있으니까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망할 확률 예측을 한 게 신용등급이고, 신용등급은 높고 이율도 괜찮다 하면은 한번 투자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셔도 이런 게 있구나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장외채권들 중에서도 신용등급도 높고 이율이 괜찮은 상품들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얘기 드리는 CMA 금리나 이런 건 지금 CMA 금리들이 다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이제 하나씩 글을 쓰고 있는데 보통 지금 한 4%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검색을 해보면 단기 채권형 ETF, 단기 채권형 펀드 이런 애들이 1년 수익률이 많게는 5.5%까지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과거에 그랬던 거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연말에는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ETF나 펀드들 수익률도 우리가 1년 이상 투자를 할 거니까 나중에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4% 내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할 때입니다. 근데 장외채권이나 ELB 같은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투자하면은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리스크도 싫다, 이렇게 연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단기 채권형 ETF나 펀드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저위험 상품들 리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적금 말고 장외채권 조금, 아니면 CMA 이렇게 한번 투자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거고, 경제가 이러니까 금리가 좀 낮아지는구나, 경제가 이러니까 금리가 좀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수익률이 괜찮아지는구나, 나빠지는구나, 이걸 한번 체감해보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영상의 기획 의도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기다 투자하면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길었죠?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